안녕하세요. 오공TV 오공작가입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에코 이비인후과를 운영 중입니다. 요즘에 어지럼증 환자가 많아서 오늘 어지럼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지럼증에서 제일 많은 환자는 첫 번째 이석증이고, 그 다음이 심리적인 원인, 그리고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편두통성 어지럼증 다양하게 옵니다. 당연히 제일 많은 이석증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석증은 보통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논문에 의하면 제일 많은 시기가 겨울철이랑 봄철에 많이 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연령별로 보면 노령층에서 많이 오고, 성별로 보면 여성에서 많이 옵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것이 이석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골다공증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은 이석이라는 것은 정말 작고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이렇게 모형을 보면 이 귀가 있고,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전정기관이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가 외이, 중이 쪽에 보면 내이, 이쪽을 내이라 그러는데, 내이 안에 이게 달팽이관이고요, 청력을 듣는 곳이고, 이쪽이 전정기관이 되겠습니다. 전정기관에는 여기 보면 여기를 이석기관이라 그러는데, 이쪽을 난영낭, 그리고 구영낭이라는, 여기 이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석을 일으키는 곳이 방골이관인데, 이 안에는 림프액이 차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림프액만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쪽 움직이는 가속도랑 중력을 감지하는 게 이 기관인데, 이쪽에서 가속도를 감지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눈이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석을 알아야 되는데, 이석은 이석 기관에 있는데 중력을 감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력을 감지하고 가속 운동, 이런 것을, 선형 운동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석은 구성은 작은 돌인데 안에 라임스톤, 석회암으로 되어 있고, 바깥에 그게 60%고 바깥에 40%의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칼슘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칼슘이 부족한 여성분들, 노인분들한테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칼슘 대사에는 비타민 D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못 쐬는 겨울이나 이른 봄에는 비타민 D 수치가 낮기 때문에 우리 이석증이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최근에 원인이 규명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석이랑 칼슘, 비타민 D 이 수치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재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석이 처음에는 한번 만들어지면 더 이상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그 이석에 있는 주위에 있는 40% 탄산칼슘이 떨어지면서 교체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한 사람들이 푸석푸석 하니까 잘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석증의 증상은 이렇게 저녁에 누워서 자다가 갑자기 이석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어날 때 증상이 생긴다든지, 그냥 옆에 고개를 살짝 돌렸는데 갑자기 뱅글뱅글 돕니다. 그때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일어나다가 돌아누는데 증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증상은 우리가 돌이 떨어져서 이렇게 방골이관에 소용돌이를 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몸에서는 뱅글뱅글 도는 느낌이 납니다. 그때 증상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어지럽기 때문에 우리 배멀미처럼 오심과 구토가 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심한 경우에 우리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 놀라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식은땀이 흐르고, 그리고 혈관이 수축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어떤 사람이 이걸 공황장애라도 생각할 수 있겠죠. 너무 놀라는 거죠. 죽는 것처럼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람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교감신경 증상은 보통은 감정적으로 너무 놀라서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나중에는 심리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중추성 원인이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응급실을 가셔야 되고요.
이제 이석증인 거를 알거나 재발이 되는 사람들은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목에 기부스한 것처럼 가만히 있고, 그리고 누웠을 때는 되게 어지러움증에 반대로 누우면 치료가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 안 되면 정면으로 누워있고 안 움직이고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석증을 진단을 하고 증상이 맞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석증 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합니다. 헤드 롤 테스트, 말 그대로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요 검사는 방고리관이 총 3개인데 전방고리관, 외방고리관, 후방고리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외방고리관은 이게 후방고리관이고요. 외방고리관 요렇게 30도 띄어져 있기 때문에 고개를 높여 가지고 이제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개를 돌리면 여기가 작용하고요. 또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이 작용하고요. 그래서 돌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증상이 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기면 이쪽에서 외방고리 옆으로 돌아 놓을 때 생기면 외방고리관 이석증이고, 그리고 뒤로 고개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돌려야죠.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탁 하면 이쪽 후방고리관이 됩니다. 이게 딕솔 파이터 테스트죠. 이쪽에서 탁 누워서 뱅글뱅글 돌면 이게 보통 오른쪽 후방고리관, 이쪽에서 돌면 왼쪽 후방고리관 증상을 보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전방고리관은 후방고리관이랑 검사는 똑같은데 우리가 눈이 뱅글뱅글 돌지가 않고 이 다운비팅이라는데 눈이 밑으로 뜨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안진을 보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눈의 근육은 총 6개가 있는데요. 이 방향에 따라서 눈이 움직이게 됩니다. 뱅글뱅글 돌 수도 있고, 위로 내릴 수도 있고, 옆으로 돌릴 수도 있고, 이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우리가 전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돌렸을 때 눈을 이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호를 보내면 눈이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석증은 말 그대로 이 안에 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면 그냥 이렇게 눈이 돌아야 되는데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극을 너무 줬기 때문에 신경에 이쪽 육모가 있는데 그쪽에 자극을 줘서 흥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돌게 되는데 이것으로 이석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석증 검사는 눈에 고글을 써서 눈을 확대해서 본다든지 정기적인 그래프로 이석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서 돌이 떨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외방고리관 중에서 팽대불응증이라고 육모가 있는데 그게 달라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중에 치료가 진동을 해서 깨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이 외방고리관 이석증, 전방고리관 이석증, 후방고리관 이석증, 그리고 외방고리관에 주로 생기는데 외방고리관 이석증에서 팽대불응증 이석증, 그러니까 육모에 달라붙은 이석증, 이거는 진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반대로 돌을 돌리게 됩니다.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돌을 누운 상태에서 이제 왼쪽이면 반대로 오른쪽으로 넣어서 이쪽으로 넣게 됩니다. 이쪽으로 넣게 되고, 그리고 후방고리관도 마찬가지로 후방고리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평하게 만든 상태에서 돌을 잡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석증은 특별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방고리관은 그 바베큐를 한 것처럼 정면 상태에서 돌려 넣는 게 우리가 그 바베큐 매뉴러프라 그러고, 그리고 외방고리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애플리라는 말을 씁니다. 애플리 매뉴버를 합니다. 보통 한 번 치료하면 80% 정도에서 치료가 되고 두 번 치료하면 90%가 치료가 됩니다.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외방고리관에 팽대불응증, 육모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돌을 떨어뜨려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수차례, 어떤 분은 7번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 많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돌을 잡아 넣으면 됩니다. 문제는 이석증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탄산 칼슘이 계속 떨어지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잘 떨어지는 사람들은 계속 재발을 하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20%, 2년이 되면 50%가 못되게 재발이 됩니다. 30-40%, 많게는 40-50% 이렇게 재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연구 결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김지수 교수님께서 연구를 하셨는데 비타민 D가 떨어지면 20% 정도의 재발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D 400 인터내셔널 유닛, 칼슘 500mg을 주고, 다른 군에는 그냥 평소에 하듯이로 이석증 치료만 하고, 이 군을 비교했을 때 칼슘이랑 비타민 D를 드신 분들이 27%에서 재발률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책 오늘부터 걷기에서 걷기를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석증에서 비타민 D를 직접 주사를 맞는 거는, 먹거나 주사를 맞는 것은 자연적이진 않습니다. 비타민 D 흡수에 가장 중요한 건 주사보다는 자외선을 쐬는 겁니다. 걸어야 좋아집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쐬면 우리가 칼슘이 좋아지기 때문에 골다공증도 예방되지만 이석증도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증이 교감신경처럼 심하게 오는 경우에는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걷게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고, 두 발로 집 표면에 걷기 때문에 어지럼증 재활이 빨리 됩니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전정신경염에서도 걷는 게 재활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석증의 후유증이 안 생기려면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에서 이석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석증은 정확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본인이 결정을 해서 바로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너무 어지럽다고 집에 누워있으면 이게 더 심리적으로 힘들어지고, 나중에 이석이라는 것을 정확한 진단을 못하면 나중에 계속 반복되어도 잘못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어지러울 때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많이 어지러우시면 큰 병원을 가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어지러우면 보호자와 함께 이비인후과에 와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확한 치료를 해 보십시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어지럼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 오공 작가였습니다.